1963년 월남. 격렬한 반정부 운동과 함께 DM 정권은 군사 쿠데타로 붕괴됐고 그 후 정정이 극도로 혼란해지면서 미국은 1963년 월남에 전투부대 투입을 개시했다.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베트콩과 전투는 격화됐다. 전투 중에서도 미국과 월맹, 월남, 베트콩 사이에 종전을 위한 평화회담이 진행됐고 73년 1월 27일자로 조인된 파리협정에 의해 미국은 월남에서 철수했다. 그 후 월맹은 월남을 무력으로 통일키로 하고 75년 총공세를 벌여 대통령궁의 임시혁명정부 국기를 개양함으로써 지루한 전쟁을 끝냈다. 우리나라도 월남전이 한창이었던 64년 9월부터 10년 동안 연인원 31만 2천여 명을 파병시켰다. 특히 미국은 연인원 1,000만 명을 동원 650만 톤의 폭탄을 투하, 헬기 5,000대 손실, 5만 8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베트남도 20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베트남, 이곳의 전쟁이 끝난 지도 20년. 베트남은 지금 새로운 경제 시대를 열고 있다. 지난 86년부터 추구해온 개방과 시장경제 개혁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연평균 8%가 넘는 고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경제의 여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30년 만의 국교 수립, 아세안의 7번째 회원국 가입 등으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주변 경제 여건이 급속도로 좋아져 경제 도약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옛날 420시로 불려졌던 베트남의 호치민시 거리. 시원한 아우자이 차림의 여자들과 깡마르고 검게 탄 남자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자동차, 세발 인력거인 시클로가 서로 뒤엉켜 질주를 하고 있다. 호치민시의 오토바이는 10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 수준이지만 호치민시의 1인당 소득은 $800를 넘을 정도로 부를 상징하듯 오토바이가 많다. 사람들의 움직임도 활기에 넘쳐 있다. 호치민시 시내의 가로등이 늘고 상점에는 진열 상품들이 쌓여가고 있는 등 사회 여러 방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호치민 인민위원회와 호치민 동상이 있는 중심과 왼 후의 거리의 백화점에는 카메라와 오디오 등 각종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이 즐비하다. 제품 모델들은 우리나라보다 구형이지만 여기선 신제품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하며 거래가 활발하다. 두 가구 중 한 대꼴로 냉장고와 스테레오, VTR이 갖춰져 있다. 비록 베트남의 국민 소득은 낮지만 그들의 해외 유명 상표에 관한 선호는 매우 높다. 오토바이는 무조건 일제 혼다이고 담배는 영국제인 남남남, 맥주는 하이네켄, TV 등 전자제품은 일제 소니와 우리나라의 삼성을 손꼽는다. 삼성이 이곳에서 인기가 있게 된 이유는 단적으로 진출이 빨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89년에 하노이 근교에 TV 조립 공장을 건설 가동해왔다. 지난 92년 베트남에 진출한 대우 계열 오리온 전기와 LG가 전자제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베트남은 더 이상 빈곤과 난민의 나라가 아니라 경제의 나라로 급속히 탈바꿈하고 있다. 오늘의 베트남, 그들의 목표는 번영과 행복이며
체제보다는 경제 발전이 우선이다. 그들에게는 아시아 오룡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열기가 가득하다. 호치민 시내도 낡은 호텔들은 모두 새롭게 단장을 하고 기존의 5성 호텔 외에 특급 호텔이 2개나 새로 들어섰다. 과거 20년 전 전쟁 중에 파괴됐던 도로와 교량,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재투자가 지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베트남은 크게 보아서 세계의 대규모 공업지대로 급속히 개발되고 있다. 호치민시에서 붕타오, 빈후아를 연결하는 남부 공업지대와 다낭에서 나트랑, 중부 산간지대를 잇는 중부 공업지대, 그리고 하노이에서 하이퐁, 혼카이를 연결하는 북부 공업지대의 개발이 그것이다. 베트남은 이제 경제개발에 가속이 붙었다. 지난 7월 11일, 30년 만에 미국과 수교가 이루어진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적대감은 기성세대일수록 강하다. 그러나 75년 4월, 베트남 종전과 공산화 통일 전후에 태어난 신세대 인구가 3,500만 명에 이르고 보니 대미 적대감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담담한 편이다.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지금 한창 영어와 컴퓨터에 열중하고 있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 목표가 될 정도로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베트남 경제의 가속도는 베트남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에서 비롯됐다. 1986년 12월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중앙 집권적인 계획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도이모이라고 부르는 개혁과 틴콩가이라고 하는 개방 정책을 채택했고, 기업의 자유화와 사유재산의 인정, 생산성에 따른 능률급여제, 소비재와 농산물의 자유가격제를 실시하는 등 대폭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1987년 12월에는 세계 최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했다. 외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 그리고 수출 촉진과 노동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외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의 기업 소유를 100% 인정하고 송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각종 세제 혜택도 주는 등 외국 자본의 유치에 필요한 일련의 개방 조치를 취했다. Chúng tôi cũng thấy rằng trong những năm qua nhà nước Việt Nam đã không ngừng cải thiện môi trường đầu tư, bổ sung các chính sách, sửa đổi luật đầu tư để phù hợp và hấp dẫn hơn đối với các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Hiện nay thì luật đầu tư Việt Nam cũng có những cái hết sức là ưu đãi. Ví dụ như các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đến đầu tư ở Việt Nam, các mặt hàng xuất khẩu thì toàn bộ thiết bị vật tư nhập vào Việt Nam để xây dựng nhà máy thì được miễn thuế. nguyên liệu vật tư để làm hàng. 게다가 지난 93년 미국이 75년 월남전 종식 후 19년 만에 대베트남 금수 조치까지 전면 해제함으로써 개방의 열기를 더 뿜게 했다. 이러한 개혁 개방 노선을 추구한 결과 외국의 자본 도입이 급속도로 늘어나 금년 상반기 현재 대만, 홍콩, 일본, 싱가포르, 한국, 미국, 프랑스 등 모두 49개국이 1,152개의 사업체에 총 146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태리에서 이미 100만 조 오다를 받았는데 특수 제작 고무에다가 이 재질을 하고 경량 내지 가죽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Origin of the material. Where is it made of? 오케이. 상표는 이게 원피에다가 이렇게 직접 스탬으로 찍게. 세계 최빈국의 오명을 싣기 위한 베트남 개방의 적극성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cái đế này thì ở đâu? 웬만한 호텔에는 예배 없이 전 세계를 향한 텔렉스와 팩시밀리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고 서류와 상품 견본을 상대국 회사 사무실 책상 위까지 신속 배달하는 DHL 급속 방식도 원활해 요령만 알면 대베트남 상담 창구는 무한정 넓어져 있다.
이에 세계 각국 기업인들은 신시장의 개척과 값싼 노동력에 매료돼 작금에는 베트남 교역 상담 방문 발걸음이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Việt Nam năm 1994 thì kim ngạch xuất khẩu của Việt Nam là 8,5 tỷ US dollar. Và như thế thì năm nay dự kiến chúng tôi sẽ tăng kim ngạch xuất khẩu 20%. Và trong nhiều năm qua thì bình quân mỗi năm là kim ngạch xuất khẩu đều tăng 20%. Hai mặt hàng mà chúng tôi đang có một cái vị trí trên thế giới. Thứ nhất là trước hết là gạo. 베트남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도 지난 92년 12월 22일에 베트남과 정식 국교를 수립하고 양국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지난 93년 5월 키에트 베트남 총리의 방한으로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우호 협력 증진을 다졌다. 베트남이 아세안 지역 국가 가운데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아시아 최후의 급성장 가능 국가라는 사실을 주목한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에는 이영덕 국무총리가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더욱 공고히 했다. 외형적으로는 베트남은 공산국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1992년 베트남 한국 간의 외교 수립을 한 이후로 수출액은 3억 5천에서 지금 현재 12억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도 단독 투자가 59건, 합작이 62건으로서 지금 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후에 그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봉제, 의류가 23건, 신발이 16건, 가방과 식물이 각각 9건 등 국내에서 고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던 분야의 투자 건수가 많고 전기전자 11건,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진출해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그들의 총 수익 약 40억 달러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0억 달러로서 한국 상품이 일본 제품과 거의 맞먹고 있다. 우리나라 상품의 인지도에서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높다. Nói về những cái hàng hóa mà sản xuất ở Hàn Quốc đó thì tôi thường nghĩ đến những cái tivi hay là tủ lạnh sản xuất của các công ty Samsung hay là Goldstar hoặc là DU. Thì mà tôi nghĩ là chất lượng của những cái sản phẩm này thì cũng giống như các chất lượng của các sản phẩm khác thôi. Nhưng nó có cái điều lợi hơn nữa là cái giá của nó lại rẻ so với các cái sản phẩm Việt Nam á, nó là qua đây rất là nhiều, nhưng mà người Việt Nam á thì ưa thích dùng hàng Nhật nhiều hơn, mà sản phẩm chủ yếu dùng hàng Nhật ở đây là sản phẩm Sony là dùng nhiều nhất. Hàn Quốc cũng có xài tới, nhưng mà xài rất ít, đây phải cải tiến nhiều hơn nữa. Thế là như là về cái độ bền, bây giờ Nhật nó bền hơn Hàn Quốc, bây giờ Hàn Quốc phải cải tiến như thế nào cho nó. 이제 한국을 가리켜 남쭈띤, 남조선이라던 칭호도 다시 다이안 코리아로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음일까? 호치민시에는 3년 전에 한 군데뿐이던 한국 식당이 13군데로 늘어났고 한국 기업의 대베트남 무역 규모도 3년 전에 1억 5천만 달러이던 것이 11억 달러 이상 규모가 됐으니 우리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찾는 노래방도 호치민 시내에는 적지 않게 들어섰다. 거리 곳곳에 우리 기업을 알리는 입간판이 즐비하다. 벽촌 시골의 장터나 베트남 TV 광고에 한국 상품도 등장하고 있고 하노이 시내에는 우리나라 승용차가 눈에 띄고 한 베트남 합작의 메콩 지프가 성과를 얻고 있기도 하다. 삼성과 금성TV 등 전자제품 대리점은 대도시마다 없는 것이 없다. 저희 그 하노이 대사관과 호지민 총영사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대표 사무소가 한 80개 그리고 투자기업체들이 한 120개로서 공식적으로는 약 한 200개의 업체가 이렇게 그 투자 정식 허가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기업체 및 상사들의 주재원하고
그 가족 수를 포함하면 총 인원수가 약 한 2,0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단기적으로 상담차 오신 분들, 유학생, 그리고 여기 관광객들을 전부 포함하면 약 4,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합작 투자로 공식 진출한 업체는 한남기계, 동흥, 세영 인터내셔널 코린트 등 기계류, 견직물, 담배, 호텔, 자동차, 목재 가공 업종 등 일부가 파악되고 있으나 포철이 지난 92년 11월 베트남 국영 철강공사와 합작 계약을 체결해 50% 지분을 갖는 아연 도금 공장 비나트사를 인수, 베트남 거점을 선착으로 확보해놓고 있다. 특히 대우그룹은 하노이 전자와 1억 7천만 달러 규모로 합작 투자해 하노이에 전자공장을 건설해서 TV 브라운관을 생산하고 있고 호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은 호치민시 투둑에 8천만 달러를 투자해 TV 등 가전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고 LG는 1,200만 달러를 베트남과 합작 투자해 하노이에 Color TV 공장 건립에 나서고 있다. Chúng tôi sau khi mà làm hợp tác lao động và sản xuất sản phẩm với lại Apus và poster của LG thì chúng tôi nhận được những cái mà thuận lợi như sau. Một là có kỹ thuật mới, hai là về quản lý, cách quản lý mới, và thứ ba là giải quyết được nạn lao động. Và thứ bốn thì tất nhiên là làm những cái đó thì chúng tôi cũng nhận được là một phần ngoại tệ. 또한 대우는 국방성 소속 회사와 자동차 조립 공장인 비담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시장을 집중 공략할 예정으로 있고 이미 호치민과 하노이 택시 회사에 시에로 1000여 대를 조립 공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도 호치민시에 2억 달러를 투자해서 자동차 합작 공장을 신청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합작으로 생산한 자동차 1호는 메콩 지프다. 이 메콩 지프는 91년부터 연간 2,000대를 생산, 베트남에 내수 판매를 하면서 중국, 일본,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수출하고 있다. 기술과 자본력이 낙후된 베트남 정부에 비록 합작 형태지만 베트남도 자동차를 생산 수출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일깨우게 했다. 예, 역시 그 월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은 메콩강입니다. 그래서 월남의 그 국민적인 자존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메콩차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메콩 회사를 설립하면서 월남이 35번째 세계의 그 자동차 공업국이 되는 계기를 맹글었고, 일본에 수출할 때는 대단히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역시 그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공업 국가인 그 일본에 월남 사람들이 맹긴 차를 수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월남 국민들한테 역시 대단한 그 자존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신발 생산업체인 김해 태광실업은 베트남에서 뛰어난 기술을 앞세워 현지 공장과 국내 공장의 수직적 분업 체제를 갖추는 전략으로 탈불황의 대표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진출 2,300만 달러를 단독 투자해서 설립된 태광비나. 금년 6월부터 운동화를 생산해 OEM 방식으로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총 투자 계획 4,300만 달러 중 1차로 건립한 태광비나는 3만 평의 부지에 가로 35m, 세로 400m의 대규모 공장 2동을 지어 한 개동은 부품과 준비 라인 5개를, 또 한 개동은 완성 라인 5개를 설치해놓고 베트남 근로자 3,000명을 거느리고 있다.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쪽 지역으로 보면은 이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공단 지역이 전에는 미국의 그 보급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정부에서 공단으로 조성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로 사정이나 상수도 사정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그 베트남 사람 가까운데 그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 면에서도 아주 유리한 지역이고, 또 베트남 사람들의 현재 노동의 질이 우수하면서도 그
임금은 한국의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상당히 투자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다. 향후 노사관계로 걱정을 하면서도 3,000명의 종업원이 1,000명씩 교대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대형 구내식당을 가리키며 매일 점심 식사 때마다 특히 베트남인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와 닭, 오리고기 요리를 제공하고 있고 종업원 보수도 1인당 월 평균 $40, 우리 돈으로 3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종업원들도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들려준다.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으로의 현지 투자 열기는 뜨겁다. 투자 적지를 찾으려는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으며 호치민 하노이는 물론 동나이성, 송배성, 하이펑 등의 많은 기업들이 털을 잡았다. 주택건설업체 진출도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창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동주택. 대동주택이 최초로 해외에서 벌이는 사업은 베트남 호치민 시내에 외국인 전용 주상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것. 이곳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이쪽에 이제 그 배치 자체가 단지가 저층이 이쪽에 오고 이제 고층이 이쪽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동주택이 건설하는 주상복합단지는 총 공사비 1,650만 달러를 투입, 4층 높이 아파트 112가구와 상가, 사무실 등을 지어 향후 30년간 임대 운영하는 것이다. 최초로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 그러시면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나라에 먼저 기여를 하고 장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또 상당히 영리하고 또 부지런하고 건설 분야에서 굉장히 손재주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가 이 나라에 전쟁에 참여했지만은 과거 전쟁에 참여한 것을 본의 아닌 것을 알고 과거로 돌리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 우리가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체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이 나라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잣대로 재려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 아직도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하는 데는 좋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창원공단 내 한국중공업이 베트남 최대 항구 도시인 하이펑 인근에 제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베트남 국영회사인 DHMF사와 한비코라는 합작회사를 설립, 현재 3만여 평의 부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베트남과 교류는 지난 4월 베트남의 더무오이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 계기로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때 베트남에 5천만 달러의 무상 원조와 30억 달러의 한국형 원전 건설을 장기융자 형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따라서 더무오이 공산당 서기장은 한국중공업을 시찰하면서 창원공단의 생산 제품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You are Sarah. I have to calculate, but I think it's around the. 베트남과 우리나라 시도 가운데 가장 교류가 활발한 지역은 경남 지역으로 손꼽힌다. 최근 베트남을 겨냥하고 있는 기업들도 단연 경남 지역 기업들이 돋보이고 있다. 이는 경남도 내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대학 등 기관단체가 앞장서 베트남과의 교류의 폭을 넓혀가면서 우리 기업체들로 하여금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정부 경제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고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는 호치민 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경남도 창원상공회의소와 교역, 투자상담, 투자 희망자들에게 참여의 길을 터놓고 있다. 이를 통해 이곳 베트남 합작 투자를 제의해놓고 있는 업체는 창원공단의 업체들만 해도 성창공업과 성우금속, 한국GMB, 성진정밀, 신진전공, 동신전자, 대창산업건설 등 수많은 중소기업에 달하고 있다.
Trong thời gian vừa qua chúng tôi có gặp được cái hãng vòng bi là GMB của Hàn Quốc đã đến đây làm việc, và chúng tôi cũng đã đặt mối quan hệ để làm việc lâu dài. Thì là chúng tôi đã gửi cái nhu cầu, và hiện nay thì GMB vẫn chưa gửi cái chào giá chúng tôi, và chúng tôi có cái mong muốn là sắp tới được quan hệ với GMB để phát triển cái thị trường tiêu thụ bạc đạn ở Việt Nam này. Shin là một cái công ty mà chúng tôi được làm quen ở trong triển lãm tại Việt Nam, và được nhìn thấy cái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của Đông Sinh, tôi nghĩ là khá tốt so với thị trường Việt Nam, đồng thời giá thành đã rất là dễ chấp nhận. Thì bây giờ chúng tôi đang có những cái giao dịch để mà đang muốn nhập cái sản phẩm này về để kết hợp với chúng tôi để tạo thành một cái sức mạnh cạnh tranh cho chúng. 이 밖에 세마코 회사도 창원공단 성창공업에 2톤분 볼트나트를 주문하고 향후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판단, 부푼 기대 속에 이에 대한 시장 조사와 합작 투자에 나서고 있고, 부엉홍 회사도 자동차 부품을 대리점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한지 절충 중에 있다. Nhất là xây dựng hạ tầng cơ sở mà các bạn đã có nhiều kinh nghiệm như về đường xá, cầu cống, bến cảng, sân bay, và nhất là xây dựng trong các cái khu như khu chế xuất, khu công kỹ nghệ, và một lĩnh vực thứ hai mà cũng không kém quan trọng mà các bạn cũng đã có đầu tư. 베트남 호치민시와 인접한 동라이성과 경상남도의 우호협정 체결은 물론 동라이성 비엔화시와 김해시의 참여 결연도 베트남 진출 바람을 일개하고 있다. 이곳 동라이성은 지난 7월 경상남도와 우호협력 증진에 관한 기본 협정을 체결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동라이성은 베트남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남쪽의 경제 중심 지역에 있다. 호치민시 옆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호치민시의 비행장과 항구, 통신체계, 호텔 등의 서비스 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고 있다. 인구 200만 명의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다. 6개월 우기, 6개월 건기, 몬순 열대 지역으로 온화한 기후에 태풍이나 홍수의 영향이 적은 지역이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원조 자금으로 초기 단계에 있는 1일 10만 입방미터, 그리고 앞으로 도시와 공업용수 생산을 위해 1일 50만 입방미터의 티엔탄 상수원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동라이성 비엔화시로 가는 두 갈래 길 중 과거 월남전 당시 우리나라 다이안로라고 이름 지어진 왕복 4차선의 국도를 따라가면 광활한 동라이성 비엔화 공단이 모습을 드러낸다. 비엔화 공단은 호치민 중심가에서 불과 30km 거리에 위치한 월남전 당시 미군 최대의 군수물자 보급창이 있던 지역. 엄청나게 넘쳐나는 미군 군수물자 때문에 군 휴양소가 있는 호치민시 근교의 붕따우와 함께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참전 용사들의 향수가 어린 곳이다. 이들 공단은 모두 공단개발관리청을 두고 투자를 원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에서부터 공장 설계,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베트남은 정부뿐만 아니라 각성 단위에서도 해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Khu công nghiệp Biên Hòa 2 của chúng tôi là diện tích 400 ha. Hiện nay đã có 2/3 số diện tích là được các nhà đầu tư trong và ngoài nước đến xây dựng. Trong đó có 18 nhà máy đã đi vào sản xuất, 18 cái khác đang xây dựng. Hàn Quốc có những cái như là Dongsuan Textile, SY Textile và Taekwon Su. 금년 6월까지 17,00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는 등 베트남 전체의 세 번째로 외국 투자가 많은 곳이다. 우리나라는 동라이성에서 23개 업체가 투자 허가를 받아 10,000명 이상의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 근로자 중 1,000여 명에 대해 한국에서 연수 교육을 시키고 있다. Vừa qua, tỉnh Đồng Nai và tỉnh Kim Sang Nam Yo của Hàn Quốc đã ký những cái bản thỏa thuận về hợp tác hữu nghị trên tất cả các lĩnh vực với những cái nguyên tắc hai bên tôn trọng lẫn nhau và cùng có lợi. Quy hoạch cái tỉnh phát triển công nghiệp
ở các tỉnh phía Nam. Được biết là tỉnh Các Bạn cũng là một tỉnh công nghiệp lớn. Có những cái điều kiện hai tỉnh sẽ trao đổi hợp tác về đầu tư cũng như thương mại đối với Đồng Nai. 그러면 베트남 진출은 왜 중요한가? 인구 7,20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5세에서 64세까지 연령층이 젊은 풍부한 노동력과 석유, 석탄, 철광석, 보크사이드, 주석, 망간 등 풍부한 부존 자원을 갖추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어느 국가보다도 높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의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의 존재는 자본 집약적인 선진국 기술보다 노동 집약적인 중저급 기술을 요하고 있다. 일본 등의 노동 집약적 한계 산업들은 이미 대부분 70년대부터 80년대 초에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이전이 끝난 상태이지만 베트남은 아직도 많은 한계 산업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시장성을 두고 볼 때 산업 구조 조정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아직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 조정은 노동 집약적인 업종과 경공업, 중소기업형 업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4년도의 경우 의류라든가 직물, 또 가방, 신발 등이 약 1억 7,300만 불로 투자가 돼서 전체 건수 면에서 한 4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와 고도 성장, 경제개발 추진으로 시장 규모의 급격한 확대와 개발도상국의 졸업과 입학이라는 양국 간의 산업,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베트남은 우리나라 수출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크고 경제협력 진출에서도 다른 선진국보다 유리하다는 점이다. 저희 한국과 베트남과의 연 수출량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증가세에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 경우에 약 10억 3천만 불이라는 아주 경제적인 숫자를 달성했고, 이거는 연평균 92년부터 추산한다면은 연평균 74.4%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경제적인 숫자입니다. 이거는 저희 한국의 전체 총 수출 증가세의 약 한 거의 배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수출이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커머셜 비즈니스의 장사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출 신장이 더욱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여러 선진 각국으로 받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수출 제한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긴할 수 있는 상당히 대체 시장으로서 아주 부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한계 산업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투자 진출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향후 한국공단 조성 등은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에 신규 진출업체의 여건 개선과 진출업체의 보호와 이익 확보 차원에서 베트남과의 유대 강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도이모의 정책이 가속화되면서부터 베트남의 국제관계가 개선되고 고도 성장이 긍정시되면서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비롯한 아세안, 대만 등 주변 국가들의 진출이 최근 들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이제 거대한 시장 형성과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초기 단계에 시장을 선점하고 진출 기반을 조기 구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특히 과거 월남전 참전이라는 특수한 소위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장기적인 협력자, 동반자로서 관계로 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베트남에 대한 진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베트남이 우리의 경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초기 개발 단계에 베트남을 도와줌으로써 베트남이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새로운 협력자, 동반자로서 생각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
앞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 진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어떻게 베트남 공략 전략을 세워서 수료를 거두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베트남 인구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7,200만 명. 단일 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 6천만 명을 적정 경제 인구로 볼 때 베트남은 이미 엄청난 소비 시장이 형성돼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요를 두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게다가 인접한 캄보디아, 라오스의 인구와 중국 남부 운남성, 광성 자치구의 인구 2억 3천만 명을 합친다면 향후 3억을 넘는 인구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하나의 광역시장권을 형성, 잠재시장의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하에 시장 경제인 관계로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 수출입 정책이나 절차에서 아직도 국가 통제적 요소가 강하고 국제 상관행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상담과 결제 과정에서 외국 기업을 당혹해 하고 잦은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에 보면은 일부 업체가 수입관세 회피를 위해서 정상 가격의 반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반은 현금으로 주겠다고 한 후에 한국 업체에서 물건을 실었지만 베트남 업체 입장에서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잔액을 안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0% 관세, 수입 관세를 회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베트남 업체에서 마음이 변하는 거죠. 물론 뭐 품질이 나쁘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요구했던 로또 넘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컬러가 아니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는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수입 관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같이 한국 업체까지 같이 동반하는, 즉 물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서류를 접수하는 그 심사국이요. 접수하고 심사하는 그 국이 SCCI라고 투자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한 국에서 심사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 서류, 공장 입지, 해당되는 성의 인민위원장, 그 다음에 극산업 관련 담당 미니스트리, 그런 재반 부서에 전부 다 합의를 다 거쳐야 되니까 그런 합의가 다 도출되려면은 예상외로 이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맥이 중요한데 그런 인맥을 형성하는 데서는 투자 자본 외에 예상치 못했던 그 인맥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수를 해야 되죠. 네, 현재 베트남 내의 금융기관의 형편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투자기업체들이 처음에 진출해서는 현지 금융기관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던 중에 제일은행과의 합작은행과 저희 신한은행이 진출함에 따라서 현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담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마당에 저희 한국기업은행이 진출함에 따라서 현지에서 필요한 원부자재 조달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체의 경우에는 별 애로사항 없이 여기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지금 완전 3년째 납니다. 3년째 나는데 이 나라가 아직 그 법의 그 제도 같은 것이 완전히 지금 보완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방에 맞는 그 법 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모법은 됐지만은 시행령이 아직 다 보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을 처리하러 갔을 때 서식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서식을 바꾸어서 만들어 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 진출에 호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 덜어 있다. 우선 베트남의 법제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일정치 않고 시행령도 각기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확한 투자 정보를 갖지 않고 진출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성도 뒤따른다. 네, 베트남은 아직도 그 비교적 신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래업체들의 그 신용도 조사가 우선 돼야 됩니다.
베트남에는 아직도 국영기 업체들이 대부분 거래 당사자들이 될 텐데, 국영기 업체라고 해도 신용을 충분히 믿을 수가 없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은행의 신용 상태도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하고의 거래에서는 가급적 수출 보험을 이용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베트남의 바이어들이 언더밸류를 하거나 잔금의 일부를 베트남에서 현금으로 지불하겠다 하는 조건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과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 투자가 아직도 미비해서 기업 운영과 수송 체계에 불편이 많다. 특히 베트남 사람들의 특유한 실리주의적 민족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닥칠 수도 있다.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을 가졌으면서도 이를 개발할 여력이 없는 탓에 외국 자본을 더욱 필요로 한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재원이 부족해서 이 경제 발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건설, 즉 도로 건설이라든지 철도 건설, 항만, 발전소 건설 이런 데 투자할 만한 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인프라 분야에 투자한다면 베트남 정부는 많은 고마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아주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석유, 석탄, 각종 자원이 풍부한데 이런 자원 개발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이 적극 투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이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류라든지 가방, 신발 이런 산업들을 투자를 해서 이 베트남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제3국에 수출하는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한다면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의 보고 인도차이나 반도, 이곳의 베트남. 종전 20년의 상처를 씻고 금년 7월 11일 숙적 미국과 30년 만에 수교했다. 또 금년 8월 1일에는 동남아 공동체인 아세안의 7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함으로써 이제 베트남의 정치 경제는 다시 날개를 달고 비약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프랑스, 미국 등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독립을 쟁취한 베트남 사람들의 자존심과 결집력, 그들 특유의 근면성과 석유, 석탄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이 선진 외국의 자본과 어우러지고 있는 그 현장은 분명 몸부림이었고 더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약속의 오늘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고민은 있다. 시장경제 지향과 소득 증대에 따른 빈부격차, 사회 범죄의 만연, 공무원의 부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한다면 몇 년 후 베트남은 지금의 빈곤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짓고 우뚝 중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팀이 찾은 베트남 시장은 분명 우리에게 매력 있는 시장이다. 우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른 국가보다 앞서 베트남을 두드린다면 아시아 최후의 미개척 시장은 우리의 좋은 터전이 될 것이다. 유통사업 쉬운 것만은 아니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형 전문 매장이 필요하죠. 이상파요 광역 상권의 핵심 요지와 청별 대형 전문 매장이라서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물론이죠.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대형 전문 쇼핑센터 기산코아.